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. 네, 이 시간 염승환 LX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 덕분인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3% 이상 이제 급등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요.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글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죠. 이게 이제 국제 유가를 또 아래로 좀 떨어뜨리고 또 최근에 올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시장 이제 빠르게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스닥 기술주 특히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가 또 역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뒷바탕으로 또 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스페이스X도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통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60일간 좀 이제 끝나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그 매크로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안도감을 갖고 좀 저가 매수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네, 특징주를 살펴보면 스페이스X 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고요. 또 조정받았던 인공지능 칩 관련 종목들도 마이크론 10%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. 이 밖에 어떤 종목에 집중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X랑 마이크론,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 올랐던 거는 AI에 대한 투자는 좀 지속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호재로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엔비디아는 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좀 나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네.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인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이런 좀 강세장 흐름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좀 그 시장 약세 속에서 좀 견조했던 그런 이제 음식료 기업들은 오히려 좀 뒷걸음질 쳤고 또 국제유가가 좀 이제 급락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엑선모빌이라든가 이런 또 관련된 철강 회사,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회사들 이런 쪽은 사실 전쟁에 좀 약간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죠. 이쪽은 또 반대로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좀 기술주와 성장주에 좀 베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높은 국제유가에서 좀 수혜를 누리던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였던 그런 업종에서 돈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기술주도 상승했고 종전 협상 타결 소식도 있는데 이번 주 또 다른 관심사가 있죠.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발표입니다.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? 일단 이제 케빈 호시 그 신임 연준의장이 처음 이제 지휘봉을 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금리는 다 동결할 걸로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죠. 그래서 네. 금리 동결보다는 어떤 발언을 할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. 워낙 좀 매파적인 사람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물가도 좀 높게 나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. 그런 분석도 있고요. 근데 또 보통 이렇게 연준의장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또 중립적인 입장을 또 취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6월은 보통 분기 전망과 점도표가 또 함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점도표가 만약에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불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월 FMC에서는 그 점도표가 일단 지난번보다 위로 좀 올라가는지 아니면 또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금리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FMC 열리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종전 MOU를 좀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FMC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한테는 또 약간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매파적이기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FMC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이벤트를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금리 정책 방향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 시간 염승환 LX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